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공주 행복황촌 이야기를 원래 듣고 싶으셔가지고 센터장님께서 행복황촌에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현장지원센터의 밀대식 센터장님이 모시기 나와서 청을 드렸을 텐데 하필이면 오늘 딱 미리 일정이 잡혀있던 게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경주에 오셨을 때가 저희가 그 포럼을 준비했을 때였거든요. 마을호텔 정치 포럼을 그때 보시고 저희라도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막 고민했더니 그냥 너희가 하고 있는 거 어떤 거 했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겁도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파일명을 똑같이 해놔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랑 보여드릴 거랑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센터에다가 이 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연이라기보다 그냥 경험을 좀 나눠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거대 담론은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희는 실제로 실행도 유니버시티 안에서 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느낀 것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그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공공의 영역 또는 공익적인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 중심 가다 보면 비즈니스적인 부분 되게 많이 놓치고 또 비즈니스로만 가면 돈의 눈이 얘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속되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시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소름을 좀 덮여가지고 좀. 네.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야 틀리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저는 현재 마을 활동가도 아니고 무슨 도시재생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행사예요. 여행사가 마을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행과 교육으로 개인과 로컬을 잇는 커뮤니티 기반의 여행사이고요. 이게 저희 미션이었어요. 청년들이 어디서든 스스로의 삶을 꿈꾸고 실현하는 세상을 만든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의 처음의 관심은 청년과 로컬이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저희가 초창기 청년마을 교육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있던 회사에서. 네. 그래서 청년들이 도시로 모일 필요 없는데 로컬에 기회가 많은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럼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로컬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창업을 했는데 로컬에서 창업? 절대 만만치 않잖아요. 네. 원래는 좀 더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도시에서 살다가 지역으로 돌아오면 지역에서 보는 시선이 뭔가 실패해서 돌아왔다라고 본대요. 그리고 타지의 청년이 가면 경계한대요. 실제 저희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데 청년들도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외국은 아는데 한국의 로컬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로컬을 경험하게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경주네컷, 제주네컷, 강릉태 이런 류의 여행들을 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거의 프로토타입하고 아직 출시가 안 됐다면 경주네컷은 내일자로 70회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청년들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경주에 와서 1박 2일 동안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팀이 돼가지고 도보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저희가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너 좋아하는 거를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한번 시도해봐. 지금 당장의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경제활동 할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해봐. 그리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지도 한번 찾아봐. 그래서 저희가 천안에서 제가 전에 농촌 시설력 사업을 용역받아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쁜 것 같아요. 배터리 나갔어. 네, 이제 들리시죠? 네. 그래서 청년들과 로컬을 여행으로 프로젝트로 연결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저 오늘 경주 얘기하러 왔다고 했지만 원래 서울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로컬에 가니까 공간도 없어. 그리고 함께할 파트너를 찾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1박 2일 이상이 되면 숙소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소비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쪽 지역을 잘 모르니까 자원도 없고, 그리고 타지인 쟤네들이 여기서 뭐 얼마나 하겠어? 약간 이런 시선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B2C로 팔면서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버티고 하다가 저희가 경주에 있는 행복황천마을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때 행복황천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의 마지막 연차였어요. 그리고 행복황천호텔이라는 브랜드를 구축을 했어요. 그게 아직 뭐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가동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브랜드를 구축을 했었고, 여기 아까 그 도시 속의 성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도 좀 그렇거든요. 여기 앞에가 옛날 구경주역이에요. 철길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이 뒤에가 전량지라고 반은 통일신라 시대, 반은 고려시대 유물이 아직 있는데 40년째 발굴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옆으로 가면 또 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저기가 황리단이에요. 황리단길. 네. 그러니까 앞에는 기찻길로 막히고 뒤에는 그 발굴 예정지로 막히고, 네. 그리고 옆에는 물로 막히고. 그야말로 그 옛날에 여기라고 하면 정말 도시 한가운데였잖아요.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그 기차가 경주역이 이전을 하고 나서 동네가 조용해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른들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에 공황장애를 거꾸로 앓으실 정도로 그러셨대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여기가 아까 경주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생긴 거는 일제강점기 때였고 여기 집들이 일본 관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 이쪽에 경주 중학교, 경주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지역명 들어간 학교면은 명문고등학교죠. 이 지역이 경주 고등학교 하수초였대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죠. 그리고 2021년인가 22년에 경주역도 폐역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소리가 없어지고 그런 동네가 된 거죠. 그러면서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 마을호텔 개념을 다 집들이 비니까 이렇게 하고 뭐 너무 다 잘 아시니까요. 제가 넘어갈게요. 네. 특히 경주가 외국인 숙박특례, 그러니까 황촌이 1호로 지정되면서 또
굉장히 방송도 많이 타고 타 지역에서 뭐 탐방도 많이 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에 놓고서 마을 공동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셔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하시고 협동조합도 만드시고 했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니라 뭐 2, 3년 안에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재산권에 관련이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 뭐 한옥 체험, 음식점, 주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시도들은 하셨는데 원래 그걸 본업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은 의뢰가 들어와야 하는데 항상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도 병행하세요. 그러면 정착도 들어오면 또 못하시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그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늘 하고는 싶은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을 호텔이라는 거는 공동의 브랜딩 마케팅을 통해서 동종업끼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종업끼리 업들 간에 그런 공동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 업을 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만약에 마을에 숙소가 여러 개 있다면 숙소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마을 식당이 만들어지면은 거기 운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별개 주민의 일자리로 연결이 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고 황천도 했고 실제 정직간이라는 마을 식당이 운영은 돼요. 얼마 전부터 상시 운영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상시 운영도 아니고 예약이었거든요. 계속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 수익 활동을 하는 그 비즈니스로서의 마을 호텔하고 이제 그 마을 어떤 환경이나 정주권 개선을 위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이 두 부분이 늘 같이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초반에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딘가에 좀 더 집중해서 쓸 것인가 당연히 그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그게 되게 쉽지 않으셨던 거죠. 저희가 행복항천 마을을 만났을 때가 그 도시재생 그 현장 지원센터의 마지막 연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얘기하신 게 실행 주체가 없어.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도 하긴 했지만 이거를 전업으로 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여기서 계속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그런 주체가 없어. 운영할 주체가 없어. 거점 시설이 5개나 됐는데 이거 운영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니 그냥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랑 같이 만나고 그렇게 된 거죠. 당시라고 해봐야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작년인데요. 마을 숙소가 14개였고 거점 공간이 5개였거든요. 마을 숙소 이거 다 개인이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마을하고 실제로 그 연기원에서 어떤 상품을 팔지 않아도 SNS에 열심히 한 번 들어가면 체크아웃 할 때까지 나오고 싶지 않은 안에서 사진만 찍어도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예쁜 숙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숙소와 마을 간의 소통이 없는 거죠. 적은 거죠. 그리고 거점 공간은 주민분들이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시게 많이 사용하게 하시는데 이게 다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아까 제가 이렇게 저 위로 가면 황리단길이에요 그런 말씀했잖아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같이 들은 얘기인데 주민분들하고 포럼하면서 옛날보다 사람들도 많아졌고 길도 깨끗해졌고 우리 동네도 황리단길처럼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이런 기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계시진 않은데 밖에서 또는 예전에 살다가 나갔는데 황천 마을에 가서 숙박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유명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이시겠죠. 곧 잘 사는 동네가 될 거다. 잘 산다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게 황촌 마을호텔 기업사업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호텔이 뭐지? 라는 것부터 다시 같이 얘기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숙박하고 동네에서 식당에서 뭐 밥 먹고 롯데가 운영하는 호텔이 아니라 마을에서 운영하니까 마을호텔 이게 아니라 마을호텔의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해봐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한 번 공부했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마을호텔 기업사업부라는 걸 그때 개최를 했고 아주 참가자들한테 보통은 강의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강의보다 활동과 적용과 피드백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MK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 최대 노동자 협동조합인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만든 대학이 그 몬드라곤 대학이고 거기서도 경영학과를 만든 게 학과 이름이 좀 재밌어요. 기업가 정신, 혁신, 리더십. 그게 학과명이거든요. 제가 이 로컬로를 창업하기 전에 그 몬드라곤 대학의 레인이라는 과정을 한국에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일을 했었고 한국인 1, 2호인 20대 친구들하고 같이 이 로컬로를 만든 거고 우리가 공부한 이 방식으로 이거는 강의를 해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고민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런 학습 방법이거든요. 팀으로 학습하고 또 자기가 각자 이론으로 공부한 거를 팀에서 공유하고 실천에 적용하고 이거를 그 2달 반 기간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그런 학습 공부를 진행을 해서 했고 이거는 제가 그때 우리가 썼던 PT 중에 한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학습 효과가 듣기만 하는 거가 제일 효과가 낮대요. 내 입으로, 내 언어로 설명해야 돼.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고 해서 이거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저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게 했죠. 되게 힘들어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호텔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배우는 것부터 이렇게 했고요. 기업을, 행복을 같이 만드는 것을 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교육 과정에서 팀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활동하게 한다. 팀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의 중간에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하게 하고 그걸 발표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여기에서 오늘 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뭐였냐, 어떤 게 좋았냐.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하시는데 나중에는 끝내질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당시 교육하던 과정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교육과정 사진 찍으면 열심히 강의를 좀 듣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희는 다들 각자 떠들고 계시는 그런 게 많았고요.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본인들이 직접 마을 투어에 일을 기획하시기도 하셨고 이거는 당시에 저희가 마을 지도가 따로 없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그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붙여놓고 마을 자원을 찾는 걸 직접 하시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교육하면서 참가자들이 직접 여기에 있는 이것처럼 디자인을 한 거를 저희는 고객 검증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외국인 친구들인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런 걸 계획을 하셨길래 실제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이 이분들이 계획하신 일정대로 여행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그 다음에 고객의 관점에서 거꾸로 제안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으로서 여기를 여행할 때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니즈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실제 저희 참가자 학생들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하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게 아까 센터장님이 오셨던 포럼. 저희가 생각할 때 마을 안의 주민들 간의 소상공인들 간만의 연대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과
그 학계와 민간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리도 만들었고 그때 이 자리에 와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 센터장님하고 강 감독님 계실 때 제가 얘기하려니까 진짜 되게 너무 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황촌마을에 여행객 수가 늘었어요. 초반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되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탐방객이 많았는데 이후로는 여행객들이 늘어난 거예요. 왜 일까? 그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10월 말에도 숙박업이 14개였는데 현재 18개고 2개가 지금 새로 또 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술집도 작년에는 되게 오래된 술집 그거 7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새로 만들어졌고 카페도 거의 없어요. 작년에도 이미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다 이렇게 업종별로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 먹고 놀고 즐길 거리들을 생기긴 했는데 이들 간에 협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행기는 늘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카페나 소품샵을 하는 곳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황리단길 가서 장사하고 싶은데 거기는 너무 새가 비싸니까 황리단길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 떨어진 이곳에 와서 가게를 여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홍보해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을 찾는 사람은 늘은 건데 이게 그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여행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지역에 새롭게 자리 잡은 상가들에 대한 조사가 파악이 필요하다. 다시 황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거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무형 자원 이런 거 다 구별을 해서 찾아가고 분류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 듣고 인터뷰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면서 업종별로 원래 니즈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업종별로 모이는 거는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경쟁 있고 같죠? 아니에요. 영업해야 돼서. 혼자다 둘이서 하는데 가게를 비울 틈이 없어서. 그런데 숙소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청소하고 내주면 되잖아요. 그럼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숙소 운영하시는 분이 어려서부터 삼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조합에서 모이거나 뭐 할 때는 어머니가 가시는 거예요. 명의 당연히 어머니 명의인데 실제로 그걸 관리하고 홍보하고 다 자제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거에는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당신들이 제안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게. 근데 같이 만들자고 말고 무언가를 제안을 해줘. 그런 얘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만나지는 못하고 개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인데요.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어에서 시작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이죠. 근데 자원이 되게 많으면 그 자원만 가지고서 쭉 밀고 나가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시장 조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되지? 홍보를 못해서 그래. 마케팅을 못해서 그래.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피터지기에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상품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상품을 개발할 때 갑자기 엄청난 거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건 마을 안에서 협력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마을에 작은 일자리라도 생길 수 있는 것. 그 사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상품? 이거 실제로 그 고객들 인터뷰해 가면서 니즈 파악하면서 했고
이거는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시범 운영은 한국의 청년들, 외국인, 가족 이렇게 했었고요. 이때 시범 운영할 때 제 목표는 뭐였냐면 황천에서 111인데 황천에서 1시간 더 머물고 황천에서 한 군데를 더 방문하고 황천에서 1만 원을 더 쓰게 하자. 그 전에는 황천이 그야말로 배드타운, 여행객에게 배드타운. 여기서 잠은 자지만 여기 황리단길 가서 사진이 놀고 밥도 황리단길 가서 사진 잘 나오는데 인스타 올릴 법한데 그런 데 가고 그렇기 때문에 황천에서 한 군데라도 더 가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미 다른 데들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황천에서도 다 생각을 했는데 못하고 계셨던 거 그냥 웰컴 키트 만들고 직접 이름 써서 웰컴 카드 그 숙소별로 오시기 전에 비치해주고 그 수직형의 마을 호텔은 아침에 저 꼬제트에도 모자 둘러쓰고 내려갈 수 있는데 동네를 지나서 식당 가려니까 아침에 씻지 않고 화장 안 하고 가는 거 너무 어려워하셔서 조식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동네 주막 하나 섭외해서 그 이때 외국인 친구들이었는데 그 막걸리 토크를 하게 했고 이 조식 배달 서비스 이거 배민처럼 저희가 배달료 다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황천 기준으로 여행객들 하면 최저임금이 나와요. 그리고 소요 시간은 아침에 1시간 7시 50분에서 8시 40분까지 1시간 네.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마을 지도를 만들고 저희가 여행 오기 전에 여행 신청자들에게 여행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해서 이런 데 저런 데를 저희가 이 지도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줬어요. 이거 황천 마을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가까운 경주, 뭐 청정대, 월정도 뭐 이런 데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황천에 있는 아까 그 경주역 뒤에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폐쇄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철길 앞뒤를 연결해주는 길이었는데 근데 여기가 되게 뜻밖인 게 20, 30대 애들이 지금 여기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감성사진 찍는 걸로 여기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사진 찍으러 많이 가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시범 운영 한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 그때 그 청년들이 했던 게 황천 마을 안에서 사진 스팟 발굴하기.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어떻게,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했더니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여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그 황천 마을 골목입니다. 김동리길이라고 김동리 시인의 그 시가 붙어 있고 옆에 가면은 박물관도 있어요. 거기는 초록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인데요. 그리고 황천 마을에 보면 대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혀 있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전시한 곳이 있고 이런 색칠 입은 대문들이 많은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얘네들을 저희가 키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마을에 왔던 사람들이 뭔가 기념품을 사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념품을 샀을 때 훨씬 더 그 지역에 대해서 각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SNS에 올리기도 하고 마을 호텔이 저는 숙소 물론 단가는 숙소가 제일 비싸지만 숙소 외의 것들이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돌아가게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직형의 호텔이 방 팔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들을 팔아서 수익을 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일주일 전에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마을에 제안한 거는 황천 마을 여행 운영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 마을 여행 운영단에서는 경주하면은 그 천년고도 하면서 통일신라시대 있기 때부터 좀 오는데 너무 멀잖아요. 너무 먼 얘기고 너무 포괄적이고 마을 여행 운영단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어머니가
황촌에 언제부터 살았고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각자 주민들의 사연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스토리 발굴을 역단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해요. 역할을 하게 한다기보다 그걸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제강점기 관사라고 했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문패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스토리로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서 동네 분들하고 그런 거를 발굴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조식 배달 서비스나 그런 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실제로 운영하게끔 하려고 해요. 되게 제가 조금 안타깝다기보다 너무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생각이 들었던 게 간담회 할 때 그 크게 세 부류가 이렇게 의견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여전히 계속 공적 자금에 의존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떨어지니까 뭐가 안 돼. 그래서 가서 시에서 뭘 좀 받아와 이렇게 요청하시는 친구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간담회 때 공인중개사 그 지역에 공인중개사분도 오셨고 그다음 세입자들도 있었거든요. 지역의 핫해진거에는 되게 세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가게를 하면서 알려낸 이게 분명히 큰 공이 큰데 공인중개사의 자기 역할은 이 지역의 동네에 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걸 보면서 마을 회의라는 거에 대한 공동의 이해부터 다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고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